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2008년 금융위기 자세하게 설명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2008년 3월 이후부터 2013년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9월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9월 7일 페니메와 프레디 맥이 구제금융을 받고 국유화됐습니다. 페니메 프레디 맥이 보유하거나 보증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MBS는 총 5조 3천억 달러어치였습니다. 만약 페니메 프레디 맥이 파산했다면 이들이 보증한 채권은 신용등급이 크게 낮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곳이 연쇄적으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들이 파산하도록 놔두지 않고 세금을 투입해서 살려냈습니다. 9월 14일 미국 3위 투자은행이었던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됐습니다. 9월 15일 미국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미국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6일 보험회사인 AIG가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습니다. AIG는 엄청난 양의 CDS를 판매했는데 AIG가 판매한 CDS의 거래 잔액은 약 5천억 달러였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어떤 기업이 채권을 산 뒤에 그 채권에 대한 CDS를 사면 그 채권은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AIG가 파산했다면 AIG가 판매한 CDS는 휴지 조각이 됐을 거고 그 CDS를 통해서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됐던 채권들은 다 같이 신용등급이 크게 낮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이 연쇄적으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AIG가 파산하도록 놔두지 않고 세금을 투입해서 살려냈습니다. 9월 21일 미국 1, 2위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그 후로도 여러 은행과 기업들이 인수되거나 파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그 목록입니다. 읽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3일 2008 긴급경제안정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파산 위험이 있는 은행과 기업들을 세금으로 살려낸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수많은 은행이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상업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액수입니다.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안정법을 통해서 미국 금융권의 붕괴가 미국과 전 세계의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못 막았습니다. 2009년 2월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서유럽 국가들 내부에서는 왜 자신들의 세금으로 동유럽 국가를 도와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10년 7월 미국에서 도드 프랭크법이 통과됐습니다. 구제금융받은 금융기업을 감시하고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사용한 돈은 약 5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조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기업들이 회생하고 나서 갚은 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금융권은 정신을 못 차렸던 게 2008년에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나눠준 보너스가 총 326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망한 회사를 정부가 세금으로 살려놨더니 그 돈으로 보너스를 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미국 시민들은 2011년 9월 17일부터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 주가는 2013년 2월에 2007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008년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수습된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외의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위기가 터진 원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규제 완화, 연준의 2000년대 초반 무리한 기준금리 인하, 금융회사의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위기가 미국에 끼친 영향입니다. 먼저 미국 실업률입니다. 2007년 5월에 4.4%였는데 2009년 10월에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2020년 실업률을 보면 코로나로 수직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3.5%였다가 두 달 만인 2020년 4월에 14.8%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업자 수는 2010년까지 약 800만 명이었고 집을 잃은 사람은 2008년 전후로 약 600만 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자살자 수를 보겠습니다. 2001년에는 약 3만 명, 2006년에는 약 3만 2,500명이었다가 그때부터 급증해서 2011년에는 약 4만 명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곳을 보겠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MBS CDO 합성 CDO에 직접 투자한 금융기관이 있는 나라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외국 자본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환율이 상승해서 경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미국이나 서유럽과의 교역이 주 수입원인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이 줄면서 수많은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받은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MBS, CDO, 합성 CDO 투자로 인한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대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하락,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가는 코스피가 2007년 10월 31일에 2064까지 올라갔는데 1년 정도 지난 2008년 10월 24일에는 938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2008년 3월 14일에 1달러당 997원이었는데 약 8개월 정도 지난 11월 24일에 151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수입업체,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업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급등한 것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10월 10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키코라고 하는 환율 관련 파생 상품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국내 기업 487개가 2008년 10월까지 총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기록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5대 투자은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전부 다 구제금융을 받거나 인수되거나 파산했습니다. 자세히 읽진 않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5대 상업은행입니다. 전부 다 구제금융을 받거나 인수됐습니다. 다음은 그 외의 기업들입니다. 저축은행 1위, 주택담보대출 회사 1위도 모두 인수됐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자동차 회사도 인수되거나 파산했습니다. 다음은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입니다. 총 10개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럽 국가입니다. 2008년 9월 28일부터의 전 세계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봤습니다. 2008년에는 유럽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서유럽 국가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